아마 한국에서 다이어트 올리브 오일에 관한 가장 실질적인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리브 오일 한 잔 마셨더니 살이 쭉 빠졌다, 혈당 안정됐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사실 예전에 100kg까지 나가면서 고지혈증도 오고 당뇨 전 단계도 오고 전 고혈압 단계까지 왔었는데 그냥 올리브 오일을 복용하고 현재 72kg까지 감량한 후에 5년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속 혈당 측정기를 계속 착용하면서 혈당의 변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짬뽕과 탕수육 세트를 먹고 뷔페에서 6접시를 먹었는데도 혈당이 150을 넘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똑같이 마셨는데 누구는 혈당이 안정되고 살이 쏙 빠지고, 그런데 누구는 나는 아무 효과 없던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의 비밀은 언제, 어떻게,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7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올리브 오일 고르는 방법 이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올리브 오일 진심이신 분들, 수입 대표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이런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 7가지 정리해 봤는데 아마 한국에서 다이어트 올리브 오일에 관한 가장 실질적인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이어트 올리브유의 선별 기준 7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좀 많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도 꼭 집중해주세요. 여기서밖에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비밀 정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른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저는 굉장히 신경 쓰는 조기 수확입니다. 얼리 하베스트라고 하죠. 9월에서 11월까지는 올리브 열매가 초록빛일 때입니다. 그때 초록빛일 때 수확하면 폴리페놀 함량이 일반 수확한 열매보다 2배가량 높고 산도는 아주 낮습니다. 이때 수율은 굉장히 낮지만 산도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때 수확한 제품이 프리미엄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뭐 각각 지역에 따라서 보름달이 떴을 때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 전통이 많은데 보통 조기 수확한 열매로 추출한 올리브유만 고르셔도 다이어트 올리브유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식으로 수입했고 검증을 받았느냐입니다.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가 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간혹 보시면 식약처 못 믿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식약처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빡센 집단입니다. 이거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식 수입을 했다고 인증했다면 믿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올리브유 산도 전량 검사했을 때 100%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제품들은 거의 가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정식 수입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짜 올리브유 검증법, 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떤 건지 확인할 수도 없고 뭐랑 섞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믿지 마시고 그거 알려주신 분들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외국에서도 그렇고 판별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수입 제품은 믿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산도입니다. 국제 올리브 오일 협회에서는 산도 0.8 이하를 엑스트라 버진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건강과 영양을 최우선으로 할 때, 다이어트를 최우선으로 할 때는 0.1에서 0.2 사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도는 올리브 오일 과육이 손상되거나 산화될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0.1에서 0.2 사이가 된다면 산소, 빛, 열 차단 등의 관리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되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관리 자체도 같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도는 0.1에서 0.2 사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도가 낮을수록 폴리페놀, 비타민 E, 클로로필 같은 영양소가 산화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2020년에 푸드 컴포지션 앤 어널리시스 연구에서는 산도가 0.2 이하의 수준의 오일이 0.8 이하의 오일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평균 35에서 40%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항산화력도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0.1에서 0.2 사이 정도면 충분히 다이어트 하는 올리브유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폴리페놀, 올레오칸탈, 올레인산 함량입니다. 폴리페놀은 알려진 바와 같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올레인산은 혈관 건강, 장운동, 활성화로 변비 예방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올레오칸탈은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정상세포만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재발률을 90% 이상 억제한다는 연구 논문도 발표되고 있죠.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함량 성분입니다. 근데 함량이 높을수록 매캐한 맛과 그 매운맛이 너무 강해집니다. 보통 제품은 함량이 200 정도 내외고 400 이상을 고함량, 그리고 1000 이상을 초고함량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함량은 좀 아쉽잖아요. 아쉬울 수 있고, 초고함량은 가격대도 너무 비싸고 맛이 너무 매운맛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고함량 한 400 이상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냉압착입니다. 압착하는 방식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화학 용매 추출 방식이랑 고온 압착 방식, 그리고 냉압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화학 용매 추출 방식은 화학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제 오일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핵세인 등의 그 화학 성분이 거기 녹아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고, 고온 압착 방식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프리미엄급 오일들은 보통 이제 27도씨 이하의 냉압착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되고 비타민이, 클로로필, 폴리페놀 등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냉압착 방식이 되어 있는지, 콜드프레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광 유리병과 이중 마개입니다. 차광 유리병은 빛을 차단해서 산패 방지 효과가 있고, 이중 마개도 그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막아줘서 산패 방지 기능을 2배 정도 늘려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개봉 후에 보통 3개월 정도 두고 마실 수 있는데 이중 마개를 사용한다면 6개월 정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는 장기 보관 시에 플라스틱 내에 그런 것들이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럽 식품안전처인 ESFA에서도 산성식품의 장기 플라스틱 포장을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뭐였죠? 조기수확, 정식 수입 여부, 산도, 폴리페놀, 올레오칸탈 올라인산, 함량, 냉압착, 차광 유리병과 이중마개입니다. 이 7가지 기준 꼭 확인하시고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올리브유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적표 하나하나 뽑아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리브유의 진심인 제가 여러 올리브오일 전시회와 수입사 대표님들과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직접 미팅하고 100종 이상의 올리브오일을 시음하고 맛, 향, 품질, 효과 등을 측정해서 매달 공복에 부담 없고 마실 때도 좋고 트림할 때도 상쾌한 과일향이 올라오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매달 큐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공동구매는 8월 14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시작됩니다. 고정 링크에서 예약서 작성하시면 부담 없이 매일 공복에 드실 수 있는 다이어트용 올리브오일, 다이어트에 특화된 올리브오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루틴에 맛과 향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기대해보세요. 올리브오일을 마실 때 효과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복용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바로 적정하지 않은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효과 없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너무 적은 양을 섭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이 유행했었죠. 하지만 한 스푼으로 효과 보신 분 정말 계신가요?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양 아닌가요? 요즘에 먹기 편하게 나와서 뭐 한 포만 먹어도 한 10ml 정도 한 포만 먹거나 알약으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40ml를 드시지 않으면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보니까 지속가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뭐 내 몸에 좋겠거니 하고 마시는 거랑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랑은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40ml 이상 꼭 드셔야지 효과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제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먹는데 왜 효과가 없나요? 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보통 한 스푼 드시거나 아주 적은 양을 드시거나 포를 드시거나 알약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40ml 꼭 지켜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야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규칙한 섭취입니다.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거나 매번 다른 시간에 먹거나 하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어떤 루틴을 잡으면 그 일이 들어오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바뀌면 얘도 헷갈리는 거죠. 몸이랑 정신이랑은 사실은 따로 놉니다. 우리가 몸을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몸은 알아서 활동하고, 저희가 심장을 멈출 수 있나요? 심장을 멈추지 못하죠. 그거는 심장 알아서 뛰는 거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우리는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루틴을 잡아줘서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몸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루틴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기상 직후에
입각을 하시고 40ml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간 물도 마시지 않고 공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루틴으로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몸을 먼저 생각한다는 느낌도 들고 40ml로 효과도 볼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 하시거나 기상시간이 좀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긴 수면, 그러니까 메인 수면을 자고 난 후에 기상 직후에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난 거, 저녁에 자고 있으면 저녁에 자고 일어난 거, 그 긴 수면 시간 있잖아요. 그거 기상 직후에 양치 한번 하시고 40ml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올리브유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일반식을 그냥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와전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리브유만 마시면 뭐 살이 빠진다, 뭐가 좋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근데 올리브유 효과 물론 좋습니다. 항산화도 되고 항암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채소 과일식으로 몸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드시면서 생채소 과일을 마음껏 듬뿍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 먹으면서 일반식 드시면서 살 안 빠진다고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만약에 대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몸이 좀 아픈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기 걸리면은 약도 먹고 따뜻한 곳에 들어가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뭐 보양식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몸이 염증으로 가득한 상태라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상태거든요. 대사 회복이 된다면 살 빠지는 건 체중 감량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몸의 염증을 없애주는 거고 채소 과일식은 그걸 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채소 과일식을 섭취하시면서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올리브유랑 같이 섭취하시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전략이 생기실 것입니다. 채소 과일식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채소 과일 듬뿍 먹으면은 훨씬 좋습니다. 혈당, 제가 지금 혈당 체크하고 있죠. 혈당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채소 과일식 거의 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혈당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저한테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고 당뇨병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채소 과일식 골고루 또 한 가지만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 가지만 드시지 마시고 제철 과일 골고루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올리브유 안 먹고 채소 과일식만 먹어도 살 빠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올리브유 안 마시면서 채소 과일식을 바로 시작하면은 무조건 포기합니다. 드셔보시면 알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를 복용하면서 채소 과일식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훨씬 더 쉽게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 아침에 꼭 드시고 그다음에 채소 과일식 한 달만 딱 드셔보시면 몸이 변화하는 게 완전히 느껴지실 거예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앞에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올리브유 다이어트 효과 내는 법, 건강 효과 내는 법. 첫 번째, 아침 기상 직후에 물 가글하고 40ml 복용 후 30분간 물도 섭취하지 말자. 두 번째, 올리브유는 염증을 없애주고 몸의 대사를 회복하고 채소 과일식으로 회복된 몸에 영양분을 넣어줘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루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달만 지켜보세요. Only you. 우리가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끝맺음을 해주는 거죠. 한번 마무리를 짓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체크하고 다음 달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실행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다이어트보다 대사 회복, 건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면 살은 그대로 빠져요. 올리브유 복용, 채소 과일식 한 달만 일단 해보세요. 한 달만 철저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전략이 생기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직접 하지 않으면 누구도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인이잖아요. 한 달만 마음 먹고 지켜보세요. 인생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건강이 먼저예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면 체중 감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였습니다.